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완석 전 정의당 의원,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면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불법 수사 등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탄핵 심판 평의를 원점에서 검토하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압박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속 취소 결정 이 자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구속기간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네. 번째는 이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인데 이 공수처법에 이 명확한 규정이나 또 해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수사를 하는 주체가 맞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저도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결국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의 이제 재판부는 앞으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 수사 과정 적법성에 대한 의문 여지를 해소돼야 이 재판이 앞으로 최종까지 가더라도 당사자들도 이게 승복이 되는 것이고 또 올바른 재판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네. 이걸 이제 이런 잘못된 절차나 또 잘못된 어떤 그 기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신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취소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의 영향으로 또 특히 이 공수처의 수사 주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 결정문 안에서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공수처에서 이 기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이제 헌재에서 다시 이제 뒤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홍영식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헌재 압박 등의 공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의 그 탄핵 이후 기본 전략은 투트랙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 대응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론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였는데 최근의 여론조사가 보면 탄핵에 대한 찬성이 작년 12월 달에 가장 높았을 때보다도 한 15% 20%더 낮아졌고 반대로는 그만큼 또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율의 변화도 있는데다가 지속적인 그 보수 집회를 통해서 결집력도 강화를 시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과로서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헌재에 대한 압박 공세는 굉장히 더 세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면서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다 이런 비난이네요. 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법원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일단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을 해서 이게 산입불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의 관례나 혹은 법문하고 다르게 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이게 최초의 결정이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그 사례들 혹은 이제 앞으로 형사소법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과연 충분히 고려한 건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서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구속 취소의 사유로 거론을 했는데 네. 이미 체포적 부심 과정에서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미 법원이 이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건데 네. 그 수사 적법성을 다시 문제 삼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네. 법에 분명히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헌 논란을 거론합니다만 그건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수사팀에서도 이거는 어쨌든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걸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석방지휘를 한 건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이제 검찰의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고 당연히 이게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뭐 헌재 이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시비를 거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하고 형사소송은 엄연히 다른 절차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런 혼란이 이것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어쨌든 그 예정된 선고를 훨씬 더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명수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의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가자들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 석방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이제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요. 예전만 해도 한 3주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1인 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뭐 이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론이 금방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우리 홍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탄핵 반대 의견이 초창기보다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탄핵 찬성 의견은 60%에 가까운 걸로 나타났었고 특히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이 탄핵 정국에서 의견을 돌출하지 않았던 소위 말해서 침묵에 나선 이론에 의해서 있던 그 응답자들이 상당히 지금은 자신들의 의견을 지금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라든가 이후 나올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인데요. 결국 이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께서는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보수와 진보 양측을 놓고 본다면은 양쪽 다 결집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면 중도층은 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 전에는 석방이 되지 않으리라고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예측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도층의 어떤 이 유동성은 더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율은 향후 보수와 진보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변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법칙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튿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 이견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이를 두고 논란입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 이제 특수본 차원에서는 수사를 이제 이게 최종 기소를 한 그런 주체로서 법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이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올 거라는 건 아마 기소를 한 검찰의 이제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이제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즉시 항고를 하든 안 그러면 석방 지휘를 하든 이거는 이제 주체는 이제 쉽게 말하면 특수본입니다. 네. 특수본의 주임 검사가 이제 석방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팩스로 그 내용을 보내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로부터 이제 풀려 나오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특수본 입장에서는 계속 즉각 항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 석방 지휘를 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좀 멈칫하고 있었죠. 네. 그렇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지법의 법원의 결정을 첫째는 존중하자. 이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이라든지 또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든지 재판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 가지고 결론은 검찰이 나중에 또 이번에
특히 이제 재판부에서 김재규 김재규 사건에서 이 재판 재심의 또 내용까지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중앙지법은 특히 이제 이 내란죄 이걸 구속 취소 결정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본 이 법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본 법원의 결정을 반발하고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어떤 인신 구속 이 자체만 가지고 유지한 채 공소 유지를 한다는 부분은 대려 불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갖다 명령한 거죠.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법원이 낸 구속 취소 이유를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했는데요. 네. 지금 형사소송법에서도 불산입 기간을 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네. 특수본에서는 이를 이례적으로 보고 이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법원의 불산입 기간에 관한 새로운 해석은 사실은 입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네. 근데 입법적 보완 없이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수십 년간 적용해오던 형사소송법의 날을 기준으로 한 구속기간 원칙을 이걸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법원의 그 해석이 이게 법 내에 있는 거냐, 법의 한계 내에 있는 거냐 이 논란이 하나 있고요.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이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하는데 검찰이 그 권한을 포기한 거는 법에도 맞지 않고 기간의 관행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위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이 주장하는 2012년도에 있었던 구속 집행정지가 헌법에 어긋난다. 근데 구속 집행정지하고 구속 취소는 다른 겁니다. 사안이 다르다는 그렇죠. 시각이죠. 그리고 구속 네. 집행정지는 일종의 보석 같은 겁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하되 집행을 정지하는 건데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을 취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고 2015년도에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도 네. 당시에 김주현 법무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입니다. 그거를 그 개정하는 걸 반대했어요. 때문에 그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거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이 법에 보장돼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건 그야말로 이제 봐주기 결정을 한 거라밖에 보이지 않고요. 결국에는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그 조만간 아마 헌재에서 그 탄핵 심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재구속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건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을 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다시 이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막혀있던 다른 범죄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가 영구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연 소장님, 민주당은 지금 대검 항의 방문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 전 고검장 회의 등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해 이번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에 대해서 즉각 고발, 사퇴 거부 시에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검찰이 고도로 계산한 움직임으로 보는지요? 네, 뭐 진보 진영에서 본다면은 계산 고의로 좀 한 거 아니냐,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이 결정에 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는 한편으로는 사면 초과에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상태에 있음으로 해갖고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언더독 효과라 그럴까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아무리 아직 뭐 탄핵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구속하는 게 옳은 일이냐 하는 그런 여론이 보수층에서는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석방이 되고 그것도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석방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검찰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좀 알게 됐다. 네. 이런 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공수처 역시 상급심 판단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한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공수처는 사실상 이번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애초에 또 정치적으로도 공수처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기태가 바로 공수처였습니다. 당시에 그 수많은 대한변협이라든지 또 법률인들은 이 공수처법 이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적 한마디로 그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모든 공직자들의 부패 부정이 다 척결되어지고 특히 검사의 이런 정치 검사를 다 그냥 척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공수처를 갖다 그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까지도 야당끼리 이렇게 이제 야반에 이제 사실상 참 좋지 않은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공수처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 이 취소 더군다나 대통령 내란전 해임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난 마당이면은 이 오동 공수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내란죄에 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디에도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주체로서 이게 명기가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미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측에 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이첩해라. 그것도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공수처가 그 사건을 이첩받아 가지고 네. 수사 역량이나 능력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영장 청구부터 그리고 구속까지 이게 영장 쇼핑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가욕이 부른 하가 바로 이번에 이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에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의 이 짙은 국민의 그 막대한 그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런 사법 체계의 혼란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여실없이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런 마당이면은 지금 공수처는 오동 공수처장이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하고 또 국회에서는 이 공수처법 이 자체를 갖다 이참에 다시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당이 이번에 공수처가 이 수사에 주체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공수처를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 주체들이 하고 있는 걸 이첩받은 거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걸 폐지를 위한 그런 입장을 민주당이 먼저 내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야 5당이 심무정 총장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고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져 왔네요. 박원석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지금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번 주 선고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심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변론 종결까지 다 돼서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이 헌법재판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법률에 부합하느냐, 헌법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일종의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절차에 있어서 일부 발생한 하자가 헌법재판을 멈춰 세울 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게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게 없습니다. 네, 공수처 그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수사 기록서 없을 뿐더러 경찰과 검찰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채택했을 뿐이지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직접 증거 자료로 채택한 게 없습니다. 네,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으로 인해서 적법성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헌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아마 변론 재개를 주장하면서 네.
조금 이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빚어질 혼란이 우리 뭐 국론 분열이냐 이런 데 미칠 그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해서 헌법소의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애초에 예정했던 대로 혹은 그보다 더 조기에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헌정체제를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현재 재판관들의 다 성향 자체들이 뭐 자신들의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나름 그 헌법과 법률에 대한 양심과 또 철학 뭐 기반적 그런 부분이 명확하신 분들이니까 뭐 이게 지금 현재 형사재판 내용과 그리고 이제 헌법 심판 과정은 다 별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에 기소를 할 당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 공소장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한 수사 내지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언 내지 진술이 이루어진 이 모든 내용을 다 공소장에 담아 가지고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기소 내용을 갖다 쉽게 말하면은 현재 재판에서 이 수사 내용을 갖다 형사재판 수사 내용을 다 헌재가 증거로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거는 이미 결정을 했고 헌재 내부에서 평의로서 그런 마당이면은 이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수사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신청한 체포 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뭐 또 법원에서 또 구속 영장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재판부마다 다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번에 중앙지법의 그 재판부의 그 판단이 왜 소중한가면은 단순한 구속 취소 결정만 이에 다루는 어떤 그런 재판부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내란죄 이 본안을 다루는 그 재판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부분을 헌재에서 이 내용을 갖다 이걸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당장 아마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부터 고민인 거죠. 그러면 변론 재개 요청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자 그럼 불법 부당한 수사 주체인 공수처에서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공수장에 포함된 그런 기소 내용이 있다면 이거 드러내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또 보충 또 내용도 또 분명히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공수처 헌재가 이 판단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네. 그래서 최소한 이게 뭐 심판의 결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헌재의 평의 절차까지는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윤 대통령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또 관저로 들어갈 때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까요?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에 탄핵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 훨씬 더 소신껏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임했던 것 같고 또 뭐 탄핵은 아니었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광우병 사태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소신껏 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탄핵이 기각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석방된 것만으로도 훨씬 더 이 적극성을 갖고서 여론전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현 소장님, 여권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집회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언급하던데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실까요? 글쎄 뭐 하고 싶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지지층들에게 본인의 모호함을 알리고 싶을 수도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까지 대통령이 움직이고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여론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 심판 전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각 당 대선 주자들도 이번 윤 대통령 석방과 향후 움직임,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텐데요. 최근 갤럽 MBS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석방 정국의 여야 지지율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냉철하면서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은 이거 양 진영이 이미 결집돼 있는 그 진영에 이미 판가름은 나 있습니다. 결국은 중도 무당층에서 조기 대선의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낼 건데 그런 측면에서 중도 무당층에게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때로는 균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정국을 지금 현재 조망해야지 만일 계속해서 이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헌재 심판은 심판대로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13 비상계엄의 사실관계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한 헌재 심판이 어떤 내용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기각도 되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도 무당층이 지금까지 여러 조사 행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우리 위기가 또 발생한 그런 정치 세력부터 조기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조기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 조기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기에 고무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심파리만 하면은 결국은 조기 대선에서도 다음 우리 후보가 뭐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 이거는 큰 착오거든요. 네. 큰 오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냉철하게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그런 주체로서 이 어려진 민생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에 대한 그런 자성 또는 우리 내부의 그런 어떤 자정 노력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권의 중심 세력으로서 새롭게 이 상황을 거듭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냥 지금 이 지지 결집된 거 여기에 절대 고분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됐다고 해서 마치 그냥 헌재에서 이게 무조건 이걸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게 함몰되어 있으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 갤럽 MBS 여론조사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석방 정국으로 인해서 이게 더 고착화될지 아니면 탄핵심판 선고 등을 계기로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탄핵에 찬성하고 정권 교체를 원한다 하는 응답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보수층의 강한 결집도 있지만 중간층 여론에서는 특히 이 탄핵 인용과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중간층 여론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습은 탄핵에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은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중도층의 민심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뭐 역대 대선이 대체로 다 그랬습니다만 51대 49의 게임이고 거기서 이제 중간층 여론을 누가 얻느냐 중간층의 민심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는 상반된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왔거든요. 만약 국민의힘의 뭐 태도, 포지션 이런 게 변화가 없다면 더더욱 이제 이 중도층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기 대선에서 민심의 흐름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방금 전에 중도 민심 말씀하셨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데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같은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지요? 뭐 최대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수와 진보는 결집할 만큼 결집이 되어가 있고 현재 중도층이 캐스팅 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도층이 보수보다도 진보 쪽, 즉 민주당 쪽의 어떤 그 표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정권 교체론이 2배 정도 높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 지금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결집했을 때 진보보다도 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예, 많은데 이 중도가 2대1로 진보 쪽, 즉 이 민주당 성향의 어떤 표심을 드러내므로 해서 이걸 균형을 맞추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대1로 이렇게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적으로 이 중도가 더 배 정도 높게 나와도 이게 전체로 봐서는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수치 변화만 있으면은 결국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게 이 중도층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중도층도 지금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20년 전에 40대 캐스팅 포터 역할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층이 지금 60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중도층이 되겠죠. 그 층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 부상하는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중도층 중에서도 2030 이 중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방금 이제 중도층의 선거에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김면 소장님, 네. 중도 보수론, 뭐 상속세 인하라든가 국민연금 개혁 등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이 중도층 표심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책 주도권을 뺏긴 데 대해서 이게 중도 표심 이탈이 가속화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친기업 정책이 중도층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중도층이라고 하면요, 이익을 가치보다는 이익을 기반으로 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 진보라든가 보수층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가치, 이익보다는 가치를 기반을 두고 투표하는 경향이 이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지금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상당히 중도층을 소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탄핵의 가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어떤 그 차기 대선 행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전국이 열린다면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정책 같은 걸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도 보수,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여권보다는 야권이 중도층의 마음을 지금 많이 사로잡고 있다.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께서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는 어쨌든 간에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갤럽 M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장내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여야 주자가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1대1 대결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같은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는 51대 49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신이 구금돼 있는 서구 구치소에 계실 때 옥중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이제 간제에 머물 것인데 이 또 간제 정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으로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 이건 대단히 중도 무당층에게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했고요. 그 국민들의 생각은 이 국면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탄핵 심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만은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그냥 기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일방적인 입장만 국민의힘이 계속 고수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더군다나 구속 취소 결정이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이 돼 있는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이제 조기 대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이미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잠재적인 다른 뭐 이 주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뭐 그런 의원들 다 만나면서 또 아우르고 추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클릭을 통해서 지금 중도층 이런 쪽을 지금 현재 지향점을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네. 최종 목적은 뭐겠습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옥중에 계실 때하고 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일 조기 대선이 와버린다면은 지금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죠. 즉 그동안 좀 여러 후보들이 나름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뭐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행태로 사실상 대선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형태의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뭐 압도적이다 못해 확고합니다. 네. 다른 야권 주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조국혁신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경선의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아마 지금과 같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우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지금 여야 그 주자들을 섞어놓은 다자 대결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양자 대결, 가상 대결 형태로 진행되는 거기서도 그 여권 후보 누구와 그 가상 대결을 붙이더라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의 이제 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3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그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어떤 결과를 받아드느냐. 네. 만약 1심처럼 유죄가 나왔을 때 여론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당 안팎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게 이제 1차 관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이 이제 흔히 51대 49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결국 우리 편을 다 뭉치고 네. 그리고 이 중도에 있는 표를 다 끌고 와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당내 포용 통합을 위해서 비명계 주자들이 1대1로 만나는 그런 통합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만 최근에 뭐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발언으로 이제 스스로 쌓은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 당 안팎의 이른바 이제 통합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진용을 구축하느냐. 이건 이제 일종의 자기와의 싸움일 텐데요. 그게 가장 큰 그 남은 변수이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향후 이제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여야 대선고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현재 선고 결과에 따른 여야 대선자들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기각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아무래도 이제 물 건너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대선 지지율은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3심 대법 이 판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지율 변화 이것이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 탄핵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강성 지지층,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후보들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민주당 경우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더 우위를 점할 것이고 반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이 강성 지지층은 지금 김문수 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책을 출간하면서 합류했고요.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 홍 소장님은 김문수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 후보들 안에서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조기 대선이 만일에 열릴 경우에는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저는 좀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문수 장관은 이제 탄핵 이후에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좀 유심히 보면 TK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 과반입니다. 50%가 넘습니다. 이건 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당원들이 많다고 알려진 TK에서 일단 선두를 점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이 된다는 생각은 정통적인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TK에서는 상당히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기지개를 피고 한 2, 3주 됐죠. 이제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섰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 석방되면서 상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본인이 정치권에 이번에 다시 등장할 때는 뭔가 좀 기존 정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한동훈만의 뭔가를 보여줬다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겨우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한 20%대 갔던 사람이 지금은 5%나 6% 정도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의 지지율 5% 선에만 겨우 돌파를 했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그 보수에서의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 포지셔닝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됨으로써 더욱더 지금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은 바로 한동훈 전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께는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움직이는데요. 야권 주자들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장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이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만일 1심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징역형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여기서 이제 크게 요동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에는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대적 공생관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에서 만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자처한 거예요. 이 결과 3월 26일 그날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또 사법적인 엄청난 그 이제 앞으로 대법에서 보나마나 이제 그런 결정이 뻔할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건 없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좀 보수 진영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후보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낸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게 수용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지지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과연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그런 리스크가 없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그대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상황은 그대로 갈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국민들이 반드시 한번 시그널을 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제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이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보수의 우위는 바로 이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이 정치가 법원, 헌재 여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석방됨으로써 헌재에서도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희망감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만은 모든 걸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인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블랙홀에서 우리가 이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공생관계, 이 공생관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홍영지 소장님, 여전히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더 높게 나옵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여야 정치권과 주자들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이 수치가 참 묘한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탄핵 찬성이 60%예요. 반대가 35%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보수 정도 진보를 물으면은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한 33에서 3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30%가 채 안 나와요, 요즘. 그리고 중도가 30에서 35%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60대 35라 그러면은 보수는 이 35를 잡을 때 보수가 35%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반대를 35%를 감안하면은 중도에서 탄핵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반면 진보가 30%가 채 안 되는데 찬성이 60%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중도는 거의 대부분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적어도 탄핵 찬반과 관련해서는 그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판단의 이 캐스트 보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잃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데 이 탄핵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중도층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네. 박원석 의원님,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날 텐데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남아있는 변수는 뭐가 될까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여야 지형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지금 구두 관련해서 뭐 탄핵 찬반, 내란 찬반, 또 개헌 연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지금 그 불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인가. 네. 이게 가장 큰 변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뭐 옥중 정치를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석방돼 있는 상황이면은 뭐 언론과의 접촉부터 시작해서 자유롭게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고 또 기존의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정이나 태도로 미뤄봤을 때 개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네. 대체로 국민의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좀 끌려다닌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끌려다닌 측면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경선 구도에 개입해 오는데도 계속 끌려다닐 거냐, 네. 아니면 탄핵이 인용되고 그건 이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리를 둘 거냐. 이게 이제 여권에 있어서 이 경선 지형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신당설 이런 것마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윤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제어할 거냐. 네. 이게 가장 큰 여권 내부 쟁점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입니다. 네. 앞서도 이제 전망을 해주셨지만 만약 1심과 동일한 이 판결을 받았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여론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거냐. 이게 네.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